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날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인생으로 코로 숨을 쉬고 살면서 바로 이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 되도록 참고할 수 있고 힘이 되어지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을 경외함. 딱 정리를 해놨어요.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미가서 6장 9절에 성경. 신약도 아닌 구약에 이미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환경에 온 인류가 나도 가능하다. 개인이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이것을 이런 환경에 이런 완전한 지혜 자체를 내가 벌써 누리는 개인이다. 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사람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지. 있는 줄도.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원래적인 자리, 원래적인.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라 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인류사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요 한 절인 요 한 구절에 16절 17절 두 구절인데 인류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류사 속에 있는 내용을 몸으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이 구절을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는 자체가 벌써 존재 자체가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연결하는데 내야말로 누가 가르쳐서 지식적으로 안 그러면 뭔가 느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느낀다고 그 당시 같은 환경이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신분야 지정어신 우리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신분야 자체가 적용되면서 그걸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내가 현재 어디까지 가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은 2000년 지나든지 1000년 지나든지 100년 지나든지 당장에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바로 그 앞에서 내가 60년밖에 살지 못하는 코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눈에 보이고 60년 지나면 보이는데 100년이 지나서 오신다 그러면 이 땅에 내가 그걸 분명히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
이것이 신분이야, 우리에게.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환자에 관계없어요. 몸이 어렵다. 사는 모습이 참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소위 말하면 꼴이 아니다. 관계없어요. 관계 아니에요. 사람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그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다.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 왜 이게 안 되느냐? 그걸 이른바 소통이라고 그러죠. 소통이 단절되었다. 사람 간에도 전달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여기에서 지대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벌써 소통 자체 도구로서 되어지지 않고 또 전달받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지대로 나타나지 않는, 부모 자녀 간에도 소통이 단절되는 소통의 문제다. 그러면 지역이 떨어져 있고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 안에서도 지역이 떨어져 있다. 또 문화가 또 다른데 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느냐? 소통 안 될 수밖에 없다.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안 되느냐? 사람 사이의 소통보다도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된다. 지금 요 주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이 소통이 바로 요 묘소에서 소통만 돼버리면 인류 사회에 대한 그 내다보는 방향이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이거는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는 방향이다. 다 통합이 될 수 있다. 다 모아질 수 있다. 어디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앞에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걸 지향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자체는 인간이 그걸 인정하는지 인정 안 하는지가 나아가는데, 전체적으로 나아가는데 그 길로 예수님 오시는 그 내용으로 인류 역사가 가는데 인간들이,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틀리고 충돌 일나고, 이런 방향 저런 방향, 1차원의 충돌, 2차원의 충돌, 3차원의 충돌, 4차원의 충돌, 이런 충돌되어지는 인류의 어떤 사건, 그러므로 나타나는 사건들, 정황들, 그러므로서 그것을 수식으로 하고 있는 수학의 역사들, 수학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논리에 사람들이 거기에다 몰두해버리고 수학적인 내용에 몰두하는 것으로서 소통이 되는 거라고, 수학이라는 내용 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 설명하던 때에 그 시대가 지나서 통계라고 하는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통계가 담당한단 말이에요. 확률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사건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이게 소통에서 되어지는 문제인데, 소통에 의해서 얽혀져 있는 문제인데, 소통도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학으로 가지고 이제 집약하는데, 수학 자체가 답이, 마지막 수학 자체의 마지막 부분이 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수학으로 답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확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계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목사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요, 지금 현재 대학에 강의하는 자체가 그렇다니까. 대학 강의에 제일 그거 학문을 깊게 다룬다, 소위 말하는 이성적으로 수학 분야 제일 막 고등 하여튼 최신의 고등 수학으로 다루는 것이 물리학이잖아. 물리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빛의 무게, 빛의 질량, 빛의 어떤 여러 가지 반사되는 여러 가지 어떤 영향들, 빛의 영향을 가지고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빛을 갖고 태양의 어떤 빛을 이런 내용도 아니고, 바로 폭발력, 폭탄을 만들었을 적에, 핵폭탄을 만들었을 적에, 안 그러면 핵 반응이 났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영향을 줘서 그에 대한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로켓을 발사시키는 연료 문제가 나오고, 로켓가 나아갈 때에 어떤 표면적에 나타나는 어떤 그 접촉, 어떤 열, 이 마찰열, 이런 거 다 감안해갖고 체질을 만드는데 밀집되어 있는 거야. 로켓 문화, 해외에, 그 지구 밖으로 보내는, 그리고 핵폭탄, 또 과학이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2성, 이런 계통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기준이 뭐냐? 빛이에요, 빛. 옛날에는 1m가 어떤 내용이다. 그러고 1kg는 어떻게다. 그 다음에 1리터는 어떻게다. 이렇게 해서, 리터, 이런 걸 좋은 세계가 정리했다 그러면 그 정리는 그 정도 하는까지는 수학이란 말이에요, 수학. 근데 이게 이제 수학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수학에서의 범위를 뛰어넘는, 수학으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하는 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가,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왜 아인슈타인이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20세기에. 그래갖고 원자 폭탄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그 바탕을 해갖고 지금의 원자 폭탄이 어떻게 나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에 들어가는 그 이론이라는 게 일반 수학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상대. 절대가 아니고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즉 하나의 어떤 답으로서, 수학의 답으로서 나가는 이론이 아니고, 상대, 누군가가 그 범위를 인정하면은 그 범위 안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통계라는 어떤 확률적인 범위 안에서 이게 60% 신뢰 구간 안에서 라고 할 때 그게 상대적이라는, 95% 신뢰 구간 안에서 할 때 그게 상대적, 나머지 5%를 분명히 버리고 그 영역 자체는 도무지 모르는 거고 95%만 인정해서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 그게 상대성이라는. 전체를 다 하면은 상대성이란 말할 필요가 없지. 수학의 모든 공식이라 할 때 이거는 일반 법령으로 100%에 해당되는 내용이 수학의 공식인데, 상대성 이론은 제한된 어떤 범위에서 적용되어지는 이론이다. 이래서 상대성 이론이요. 그것하고 전 세계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들을 가치 없다. 이러면 소용없어. 이미 오래전에부터 우리 인류 전체가 이런 제한된 어떤 수학의 그 영역, 그걸 우리가 확률이라 한다, 확률. 근데 이 확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 방향이 뭐냐면, 사람 간의 소통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늘 넘어오는데, 확률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이래 나도 오류가 되어지고 서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막 마찰일는데, 확률은 거기다가 사람의 어떤 의지, 사람이 거기다가 의지를 상대적으로 제한하면서 거기다가 사람의 어떤 요소를 개입시키는 것이 확률이야.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조종된다 하는 거예요, 조종이. 그 범위 안에서만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조종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끼리만 요래된다 하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그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되는 거예요. 우리니까 할 수 없다. 밖에 하고 틀리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 해도 우리는 이단이라도 나간다. 이게 상대적이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조종당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조종당하니까 그게 새삼스럽다. 그런 시대가 언제부터 오냐? 이미 왔어요, 이미. 이미 우리가 그 법령으로 쓰는 내용이 보험이란 말이에요, 보험.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적어도 이게 통계 자료가 나오면은 전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어느 통계 회사에서
통계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다더라. 그럼 그 회사가 신용이 있느냐? 그 회사에 대한 인정이 되면은 그 통계 자체가 그대로 반영이 돼버려요. 전 세계 인구가 연간 1.1% 증가한다. 개인은요, 70억의 인구가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잘라서 절대 몰라요. 어느 국가 단위라도 전 세계 인류가 1.1% 는다더라. 이게 도대체 확인 못해요. 그러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국가 정책에 모든 산업체에 1.1%의 세계 증가율을 다 적용해서 디자인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책을 갖는 거예요. 미국은 아주 절대적으로 이거 세계 증가율, 세계 인구 1.1% 증가율에 대해서 미국은 거기에 살을 거는 나라라니까. 그 통계가 나오기까지 통계를 해당되는 요소, 문구, 거기에 대한 적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안들, 누가 만들? 사람이 만들어야 그 통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답하면 어떤 분류였고 이런 기획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온 내용이 1.1% 데이터라니까. 모든 통계가 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확률이나 정규분포 이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가야 돼요. 저 나중에 연결 다시 합시다. 이 이야기 좀 엉뚱한데 간데 소통이라는 것을 해서 다시 정리해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인류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냐? 개인도 방향도 없이 가고 있는 전체적인 인류 방향은 가고 있는데 이 방향에 가고 있는 데에 개인이 방향이 없다 보니까 충돌 일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충돌 일나는 어떤 형태를 문화 형태로 현적이 구분되어 있다. 인류 전체, 현재 2015년 현재 인류 전체가 문화적인 내용으로 내등분되어진 문화 요소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 문화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소통이 안 되는 인류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인류 문화에 현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헬라 문화라 하는 요소를 우리가 붙잡고 소통이 안 되도록 하는 요소, 요소를 지금 제일 영향을 주고 있는 헬라 문화를 붙잡고 우리가 그걸 조정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제일 앞에 나갔던 요소가 끊기고 그래서 인류가 어느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면 또 나머지 중국 문화 가능한 거예요. 중국 문화가 또 불쑥 나오거든. 그럼 중국 문화를 조절해보고 또 중국 문화가 적당하게 전체 인류의 소통이 되어질 요소로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어느 정도 새로운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거긴 또 나오는 것이 인도 문화.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헬라, 중국, 인도, 이슬람 문화 이런 계통을 해서 전체적으로 인류가 소통으로 해서 원래적으로 가고 있는 근본적으로 인류가 가고 있는 그 방향에 어떻게 하면 인류 전체가 편성되면은 서로 충돌하는 이런 요소가 작아진다. 지 마음대로 가고 있는 방향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이제 일정한 어떤 한 방향을 두면서 충돌되니까 서로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작아지니까 그것을 소통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차피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에 모든 사람이 동참되어지는 요소를 우리가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중국, 인도, 이슬람 그렇게 하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네 문화를 또 비춰보는 문화적인 하나의 텍스트로서 문화를 객관화시키는 텍스트로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문화라 하는 이런 내용을 접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목사는 성경 문화를 근거해서 이런 요소를 하나의 전체적으로 방향을 이끌려고 하는구나. 근데 거기에 단어가 소통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이해가 되는 언어를 지금 사용하려는 거예요.
헬라 문화의 여러 가지 실족하고 있다 하는 그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아까 이야기하던 이 분포에 대한 하지만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단 말이죠. 지난번에는 손으로 이제 그렸는데 전에 쓰던 건데 지난주에 이 숫자를 제가 잘못 기조해 놨고 했어요. 그래서 13.6% 가는 이 1시그마와 2시그마 사이 이 내용 자체가 13.6%인데 잘못 기록되어 가지고 지난주에 조금 흔들렸어요. 이런 정규분포가 있는데 이런 정규분포는 정규분포가 왜 있느냐? 정규분포가 왜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 될 요소, 좀 생각해야 될 요소이기도 하죠. 우선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 속에 지금 현재 분포 형태는 정규분포 형태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옹곳한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즉 여기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라고 하는 이 속에 시그마 자체가 한 시그마 자체를 시그마 위치를 우리가 34.1% 34.1%일 때 요거 반대되는 이것도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해서 반대 부분에 중심성 M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헬라어로 뮤라고 쓰기도 하는데 요 내용이 이제 정규분포 요런 형태다 요런 형태라 했을 적에 요 형태가 되어질 시대 요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700년대에 가우스가 나왔을 적에 뭐 1780년인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절대 18세기에 가우스가 활동할 때 그래서 이런 그 분포를 바탕에 깔고 있는 인류시대 요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소통이라고 하는 요소는 소통이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소통이 된다. 소통이란 단어 우리가 인류 전체가 이런 형태로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통이 이대로 그대로 있느냐? 이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높이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르게 더 퍼지면 이것이 이렇게 뭐 보일 듯 말 듯 언덕처럼 이렇게 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역시 여기도 시그마가 역시 똑같아요. 시그마. 그런데 요게 1시그마 요 시그마 자체가 요게 34.1% 가는 거는 똑같아요. 34.1%. 여기도 34.1%. 여기도 34.1%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느냐? 34.1%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시그마로 하는 건 다르지만 여기 자체가 거리가 여기서 있는 거리보다 여기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같은 시그마라고 하는 개념에서 프로테이지는 같이 나온다니까. 1시그마라고 하는 범위를 정규분포로 해서 1시그마 범위를 34.1%인데 이것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낮아도 34.1%의 1시그마는 똑같다. 그러므로 프로테이지라고 나오는 확률의 맹점이 뭐냐면 이게 분명히 달라지는데 95%의 신뢰 구간을 두고 이런 내용으로 오차범위 얼마에서 이렇게 됩니다 할 때에 이런 분포 자체에 대한 이 내용이 이런 변형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700년대 같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한 19세기, 한 20세기까지를 요 범위 중간에 있는 요 율로 두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21세기 이후로 들어가면은 이게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즉 말하면 소통이란 말을 쓰는 사람은 많다 하더라도 소통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자기 문화적인 벽을 뛰어넘고 안 그러면 또 국가적인 벽을 뛰어넘고 개인적인 벽을 뛰어넘어서 소통이란 말이 이렇게 무난하게 들리는 언어 같으나 결국에는 소통에 대해 쓰고자 하는 그 단어가 실제로 너무 다양한 형태로 그럼 범위 자체가 이게 어떤 그 정도라 그래. 정도. 여기 진짜 정도. 즉 거리가 시그마 간의 거리는 멀어졌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전히 전체 범위 안에서는 일정한 34.1% 된단 말이에요. 34.1% 가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동일한 언어로 시그마로 만약에 소통이란 말을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다시 말하면 여기가 시그마 마이너스 1 시그마 여기가 시그마를 했을 적에 요 안에서조차 하나의 새로운 중심축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기도 중심축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형이 생겼다. 이렇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정규분포가 안에 부분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려 없이 어느 누가 소통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런 거는 소통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인류가 쓰고 있는 단어마다 다 일할 수 있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그만 소통되면 어느 정도 범위 파악되면 그렇게 하고 막 진행시킬 뿐이에요. 진행시키면 결국에는 사람 간에 오해가 나오고 잘못 알아들었다는 둥 뭐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둥 많이 쓰는 거예요. 국가 간에 대통령들끼리 각서를 쓰고 서로 이래 하는데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일본의 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뭐라 썼는데 담화문인가 뭐가 썼는데 그 내용이 무슨 말 써가지고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하는 거하고 미국 사람들이 봐도 전혀 다르. 전쟁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한국 사람은 왜 그 말이 전쟁에 대해서 잘못된 표현이 맞는데 자기들은 절대 잘못된 표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어를 두고도 국가와 국가 이 다르니까 이걸 다르게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나오는 이 새로운 중심이 동일한 현재의 전체적인 어떤 한 단어를 두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그마 범위 안에 든다 하더라도 그 시그마 범위 안에 또 하나의 새로운 중심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 필요한 요소가 있다. 이게. 그만큼 지금은요. 각자가 제 나름대로 문화 자체가 막 서로 범벅이 되면서 문화가 얽혀가지고 국가 간의 가치도 얽히고 그리고 거기서 달아난 언어 통역 여러 가지 또 개념들 개인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생업 자체가 어떤 일정하게 요거 하나다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시대를 봐드려야지. 우리 시대인다고 해서 시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문화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 속에서 인류 전체가 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인류는 평화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런 인류가 존재되어지면서 평화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게 할 것이냐. 요 요소는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해야 된다. 동일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안 받아들이니까 교회 목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 시대다. 종말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래 있으면 안 된다. 다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분명한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의 요소로서 완전한 지혜를 받아들여라. 이걸 인식해라.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 통계 영역 오래 공부한 거고
전혀 그동안 써도 안 하고 있던 30년 이상 써도 안 하고 있던 그 전에 익혔던 걸 이제 와서 새롭게 쓰려니까 내가 굉장히 좀 새삼스럽게 하면서 잘못 쓸 그런 요소, 기존에 있는 자료 요즘은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은 무한하지만은 그래도 이 요소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거지, 변질이. 근데 이 변질이 되는데, 이런 변질이 되는 이 내용에 여러 가지가 변질이 되는 건 좋은데, 완전한 지혜에 대한 건, 이런 요소가 나오는 중에 완전한 지혜에 대한 것은 모든 인류가, 예를 들어서 완전한 지혜에 대한 걸 한다고 하면 이것 자체는요, 정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걸 바라는 거죠. 어차피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뒤뜰에서 뒤에 쳐지는 건 어쩔 수 있어요. 있더라도 이것 자체를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것, 요 내용을, 요 중심을 요래 잡았을 적에 여기에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라고 하는 이 정도를, 그 간격을 굉장히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줄이는데 뭘 갖고 가능하냐?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그 걸음 자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기록이 하나의 텍스트라고 하면 이 성경의 내용을 분명히 인정해주고 그대로 하나의 사건으로서 자기들의 역사하고 같이 존재했다라고 인정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델이야. 성경이 있고 텍스트로 있고 이스라엘이 모델로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능한 중에도 할 수만 있으면 완전한 지혜에 대한 내용을 지금은 거의 바닥에 인정도 되고 이걸 찾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완전한 지혜에 대한 내용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규분포 어떤 그 정밀도의 34.1%에 해당되는 시그마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그 거리에 이 3시그마까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1시그마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그 발입이라, 발임. 그 분명한 목표지만은 그러나 된다는 거예요. 된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은 조장되어지는 쪽으로 수학도 이제 끝이 나버리고 확률 가지고 세상을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막 조장되어지는 이런 데로 나가지만은 이런 속에 인간들이 서로 충돌되어지는데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모으면은 인류는 반드시 인간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 자체를 자긍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살 때가 온다. 인간 된다는 자체가, 인간으로 존재 자체가 산다는 것 자체가요, 인간으로서 엄청난 희열을 느낄 때가 온다. 나는 안 되는 것에도 내 후손에게도, 내 다음 후손에게도 계속 할 수 있는 내 한 사람의 분명한 완전한 지혜에 대한 지향하는 자세만 있으면요, 반드시 인간이 인간 되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시대가 거의 그것이요. 이렇게 모든 인간이 자기의 가치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인식하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존중한지 그 현장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거기에 있는 아담 자체에서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 할 때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야지만 인간의 존재와 상대되는 존재가 뭐냐, 반드시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인간 자체에서 완전한 지혜에 대한 지향이라든지 인간의 가치가 증폭되어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인간된 것에 대한 당연한 어떤 의무를, 당연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리에 분명히 들어있을 적에
인간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분명한 대응된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인간이 인식하면서부터 인간의 존재, 내가 인간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비로소 그것을요 비교를 해본다는 말이에요. 비교를.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인간이 얼마큼 떨어져 있었는지, 사탄이라는 존재를 내가 대항함으로써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이런 상응되어지는 현상들이요 앞으로 나온다. 그래 되면은 이런 확률적인 이런 이 설명들이요 그때는 이미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아는 내용이라. 지금은 뭐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요 내용을 좀 바꿨어요. 설명을 집이야. 근데 내가 목사가지고 통계를 상당히 오래전에 해봤는데, 방금 정규분포에 변형되는 모습이 이런 내용은요, 이 개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다. 이거 이야기해버리면은, 현재 있는 이 사회구조라든지 이 모든 게 지각 변동이 나니까. 여기 일반화돼 버리면요, 이거 통계 발표하는 이런 내용에 근본적으로 이게 오류가 있고 이게 조장된다라는 것을 알면은요, 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험한다던 이런 내용들이, 내가 항상 이 보험 자체에 대한 간단히 그러면 이 복지 문제라든지, 이 복지라고 하는 그 근거에 전체가 어떤 실행에서요, 항상 그 데이터가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어떤데 지금 몇 프로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복지 정책이 나온다.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비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리로 본다면은, 통계 내는 부분에서의 비리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 통계 내는 회사에서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 문안들, 이런 거 당연히 하는 문화인데 그 속에 뭔가 의도를 깔아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사회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수출 물량 어제도 오늘도 발표했는데 3%대를 올라갈지 안 될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세계은행에서, IMF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3%대 이하로 봤다 이러는데, 아나운서 이야기는 3%대를 진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이라는 거예요. 그 3%대 2점 몇 프로라는 거하고 3%대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프로테이지 1, 그 숫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누가 그 3%를 보장할 거예요? 누가 2%라고 보장할 거예요? 근데 그 숫자에 국가 정책이 달려있다니까. 그걸 뭔가 조장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 자체를 어떻게 하냐? 이번에 미국에서 나오는 독일 폭스바겐의 가스, 무슨 가스? 배출가스, 배출가스 그거 조작하는 거 전체가 다요, 이런 요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몇 프로를 어떻게 알아냈어? 어떻게? 뭔지 모르게 이상하다. 그 전부 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프로테이지로 다 나오거든. 그 프로테이지 나오는데 그 자료 몇 프로 그 차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가 보니까 지금 조작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정규분포가 실제로는 이 프로테이지로 단순하게 나오는 이 내용이 실제로는 엄청난 변형 속에도
똥이란 숫자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상황 자체는 이게 변형된 상황일 수가 있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르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규분포란 이거 자체가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정규분포가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도구다, 이러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규분포라는 것이 있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지혜에 대한 이 개념을 알아듣는데, 이 정규분포라는 것이 있다. 있다라는 것은, 정규분포가 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정규분포는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관계되고 사람이 하는 판단에 의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정규분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는 행동, 사람이 뭔가 관계돼가지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정규분포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사람이 관계되어지는 행동, 그에 대해서 영향받는 요소들, 그거하고 관계되는 게 정규분포지, 사람이란 인자를 빼버리면 전혀 이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연대를 이야기했는데, 1700년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소통되어지는 환경, 사람들이 서로 알아가는 이 내용과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어떤 현상이 나왔을까? 2000년 전보다 더 앞으로 가면 소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구조로 가지고 이게 그 범위가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하나의 단어에 소통이란 단어를 좋고 뭐 어떤 단어를 좋은데 한 단어에 대해서 그 서로 이해하는 범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우리가 지금 연대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걸 한 단어를 서로 쓸 수 있는 단어가요, 제한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면은 결국에는 한 가정밖에 없어요. 한 가정.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남녀, 부부가 있으니까 가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단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의 소통은, 그거는 소통이란 말이 필요 없고 다른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개인이 있을 적에는 두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과 사이에서 단어가 나오고 사람이 문화가 나오고 여러 가지 도구가 나오고 되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일 때 이런 정규분포가 어느 정도로 나오겠냐? 아까 말했지만 이럴 때는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이 시그마 자체, 똥이란 3시그마 있지만 이것 자체가 저 위로 끝없이 치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필요 없을 때 한 사람일 때는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바로 통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는.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정규분포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라도 이것이 바로 개인이 바로 하나님과에 있어서 완벽한 어떤 소통, 요거 자체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두 사람만 모이면, 그런 소통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 사람만 모이면, 여기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곱하기가 따라요, 곱하기가. 그래서, 분량률, 소면은 범위, 신뢰 구간 자체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100%라 그러면은 두 사람이 되고요. 그것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그것부터 99.9999 그래갖고 이게 적어도 마지막에 0.0000 하고 하나가 나오든지 하나가 제로, 하나가 분량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량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래요.
아담하고 있을 적에는, 지금 여기, 아담하고 있을 적에는, 혼자 있을 적에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된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세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이 되면서 19절 나오고, 창세기 2장 19절 나오고, 여기도 분명히 뭔가 점이 있는 거예요. 점 뒤에 99점이라는, 99.9999 한 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 12절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어준 사람이 내한테 이랬다. 그럴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뭐 99점이 아니라 95.5, 95점, 3시그마 안으로만 제한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장으로 들어서 창세기 4장 해서 쫓겨나버리면 그때부터는 68.3% 범위 안에, 1시그마 범위 안에서 소통이 가능한 이런 내용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정규분포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간을 두고 하는 거다. 인간에 두는데 인간에 어떤 요소가 있느냐? 즉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형성되어진 인간, 요것 자체를 전제로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정규분포는 이런 확률이나 이런 분포가 나온다는 것은 인간이니까 인간에 대한 행동을 미리 이야기하고 알아내고 지나간 거 알아내고 현상을 알아낼 때에 그것을 필요해서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규분포가 있는데, 이 정규분포를 바르게 해석하려면,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신체 면역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해석. 다시 말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정규분포는 올바르게 해석되지 못한다 하는 것 쪽으로 이걸요 붙여놔야 돼요. 붙여놔야 된다는 것은 지금은 가정이죠. 지금은 제 한 사람의 어쩌면 주장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던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자꾸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체라는 것은 이런 쪽으로 나가라 이거죠. 그래 해야 올바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아까 같이 정규분포가 이래 변형되어지고 시그마 간의 1시그마 거리가 중심에서 멀어지는, 계속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되어도 통계적인 숫자는 여전히 똑같이 나오니까 그걸 밝히지 않고 그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요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정규분포가 나왔는데 그때 시그마만 해도요, 그 시그마 자체 구간 안에는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안에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내나 똑같이 68.3%, 95.5%, 99.7%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그 간격이 시그마하고 중심하고 간격이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차츰차츰 중심에서 시그마가 1시그마 거리가 계속 멀어져 갖고 지금은 거의 평지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이 정규분포가 형성되어진 것에 대한 이런 내용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는. 그리고 이 정규분포를, 분포 확률을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시키고 제대로 하려면은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적용시켜야 이 내용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대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는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요 그림은 제가 조금 보관을 하려고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정규분포를 한번 그려보면 요거하고 비슷하게 하나 그려보면은 이랬을 적에 요걸요 이렇게 4등분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를 지분냐, 여기에 정분냐, 그 다음에 어분냐, 신분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하면은, 여기가 몇 프로냐? 68.3%. 여기가 27.2%. 그 다음 여기가 4.2%. 여기가 0.3이나 이렇게. 이거는 대략 좀 그래요. 99.7%라 갈 적에, 여기까지가 99.7%라고 할 적에, 여기 0.3%. 이런 위치.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정규분포를 통해서 지정의신에 대한 지분야의 영향력, 지분야의 어떤, 활동, 지분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분야, 이 반응되어지는 어떤 요소들, 그것이 68.3%의 영향을 볼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현상이. 내부적으로, 정분야는 그럼 27.2%, 그 다음에 어분야는 4.2%, 신분은 0.3%. 근데 개인이 행동으로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영향을 통해서 어디에 영향이 의해서 결국엔 삶의 모양에 나타나느냐. 그거는요, 요 덩치, 이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 외형적인 덩치가 나타나는 지분야로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68.3%를 엄청나게 포션은, 겉모습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요, 정분야에 의해서 영향받아 움직입니다. 지분야로서 행동의 결정을 거의 못해요. 정분야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분야에서 되느냐? 어분야에서 영향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영향은 결국 신분야에 의해서 마지막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결정적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소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 겉모습은 이게 굉장히 적은 거고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분야를 해갖고 저 사람이 신분야가 있다 없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적에는 있을 것 같지가 않는 이 신분야에서 결국 그 사람의 행동, 겉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내가 또 다시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에 이제 해서 하나 중요한 내용을 하나 꼭 해야 될 내용 하나가, 요 내용하고 연결해가지고 꼭 해야 될 내용 하나가 있어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거하고 관계해요. 제가 자료를 좀 적어봤어요. 이거 한번 그려봐요. 지정의신을 여기 쓰는 거예요. 지정의신. 지정의신. 그 다음에 여기다 아까 저기 있는 거 여기 이제 그림이 요 밑으로 요래 내가 지금 위에서 해놨는데 여기 68.3%를 해봅시다. 그 다음 여기 27.2%, 4.2%, 0.3% 이렇게 해봅시다. 시간이 가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더 안내를 하고 요걸 좀 구체적으로 합시다. 그럼 요거
다시 말하면 요거는 지분야라는 이 요소, 요 지분야 68.3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한번 적어 놔봐요. 특정한 지역 및 환경에서, 지역 환경에서 동일한 반응, 동일한 반응입니다. 동일한 반응. 실제로 드러내는 거예요. 동일한 반응, 실제로 드러내기도 그대로 익혀진다는 게 전수가 된다. 전수. 특정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다시 말하면 특정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이어진다. 이건 지식적인 내용이다. 지식적인 내용. 그 다음에 27.2%라고 하는 이 정분야는 동시대, 즉 또한 시대 자체를 넘어가면서 이게 자체를 시대를 넘으면서도 동일한 감정, 인간 간의, 정분야는 인간 간의 이거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동일한 감정. 그 다음에 어분야는 지역, 습관, 문화, 역사, 이런 거를 남기는데 이걸 유효한 데이터로 자기 삶에 지역이나 습관이나 문화, 역사 이런 걸 자기 삶에 유효하게 적용하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봐야되면 그거는 어분야가 아닌데, 이미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그것을 유효하게 땡기는, 자기한테 맞추는 그런 것으로 유효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유효한 데이터. 그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적에 어분야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분야는 뭐냐면 후손에게 이 영향 주는 거예요. 영향. 후손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 바로 어분야, 신분야라. 즉 이것을 뭐로 이야기되냐면 이 내용을 우리는 복이라 하는 개념하고 같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내용은 이러한 신분에 대한 이런 개념은 성경에 있는 그 개념을 그대로 연 거예요. 후손에게 영향 주는 하나의 그 요소, 그 우리 인간이 내 한 개인이 있으면서 후손에게도 이런 영이 가야 되겠다 하고 이걸 내가 인식하고 반응하는 요거 자체,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후손을 전혀 배제하면서 내가 여기서 반응하는 그것도요, 사실은 후손에 가는 복을 내가 뺏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신분야의 영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해가지고 자살하고 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죽을 사람으로 이렇게 죽일 사람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는 것 자체가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바로 신분야에 반응되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래서 지분야의 문화, 정분야의 문화, 어분야의 문화를 가지고 하는 문화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지정어신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로 이야기될 때, 문화적인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내용을 할 때, 신체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신체 면역 시스템만 위주로 되어지는 것이 요 내용이랍니다. 요 내용.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활용, 그것 자체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을 바로 신분야 문화, 신분야 문화, 이렇게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구분되어지는 인류 문화를 우리가 볼 때에, 나타낼 때에 신체 면역 시스템에만 연연한 것이 바로 지분야에 치중하면 요 요소가 많이 나온다. 요런 것이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신분야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활용하고 표현은 안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계속해서 고무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던 그런 문화가 신분야 문화 쪽으로 지향한다.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그냥 뭐 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가 있고 정이 있고 막 섞이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계층으로서 아까 저 그림에도 있지만 계층적으로 이 구조가 있다는 계층적으로 뒤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섞인 식으로 의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야의 문화는 주로 이 지라고 하는 지, 정, 신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이 요 안에 있는 사람들로 다 지정의신의 요소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지는 지대로, 정은 정대로, 어는 어대로, 신은 신대로 개별적으로 보다. 개별적인 어떤 요소로 취급을 하는, 그러니까 신분야는 이거는 뭐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정어라고 하는 이걸 전체가 떨어져서 하나하나 지적인 요소만 가지고 지적인 부분으로 전부 다 정리해놨고 어떤 그거를 사회적인 제도로 만들어낸 이것이 지분야의 문화의 그 경향이다. 경향.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이랬을 적에 정분야는 정해서 지를 받쳐주는 거예요. 정해서 지를. 그러고 의에서 정을 받쳐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인정을. 근데 신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요소로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분야를 이래 보면은 지, 정, 신 같은 거잖아요. 어분야는 지가 정을 받쳐주고 정이 어를 받쳐주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렇다 이거죠. 구체적인 사례는 뭐 인도 문화라든지 이슬람 문화 쪽으로 가는 이 분야를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정분야는 중국 문화를 이야기해서 그 상황을 하나의 모델적으로 만드는 거지 딱 이렇다라는 건 아니라. 근데 대체적으로 차이를 보면은 이런 차이를 본다. 그게 이제 객관화라는 거예요. 객관화. 물론 여기도 신분야는 역시 별도로 떨어져. 그러나 신분야가 떨어지더라도 아까처럼 어분야에서 지분야, 어분야 문화가 발달된 이런 데서는 지분야가 정분야를, 어분야를 이렇게 받쳐주는, 거꾸로 받쳐주기 때문에 신분야 쪽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죠. 아까 여기서는 이 현장에서 신분야를 별도로 놨고 밑에서부터 받쳐주기 때문에 신분야의 접근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적인 차이에서 나타나는 지금 모델을 지금 그림으로 지정어신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신분야의 지정어신 이랬을 적에 모델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냐면은 여기는 유기성을 보는 거예요. 유기성. 이거 자체를 전체를 하나의 전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구조의 모델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나타내본단 말이에요. 도형으로. 근데 이거는 내가 오늘날 비로소 존재함으로, 이 이야기하는 내가 비로소 존재함으로 이것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류 전체 역사와 현재에 나타나는 온 인류의 어떤 현상을 하나의 도표 종이 한 장에다가 하나에 그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그러한 근거는 현재 제가 만든 것도 아닌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나타내는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이미 모든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지금의 그러니까 자료가 그런 자료 생소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중국 문화가 있다 없다 이런 걸 갖고 데이터 자체가 전혀 증거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분명한 물증을 두고 그 물증에 있는 것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조합을 해보는 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에 도대체 내게 근거는 뭐냐? 어떻게 해서 이런 문화를 이렇게 근거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는 근거가 나오느냐 할 때에 바로 그 근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신분야라고 하는 신분야를 제약하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하나의 모델로 잡고 성경을 문화로 잡고 각 문화를 이제는 전체적으로 객관화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런 내용이다라는 그리고 정규분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정규분포의 층을 형성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서 프로테이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다. 신분야가 예를 들어서 지분야를 저 꼭대기에 해버리면은 저기 신분야 자체가 지분야를 저 위로 올리고 저기서 지정의신을 거꾸로 해버리면은 지분야 그 신분야 자체가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버려요. 0.3%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밑바닥에 그러니까 저 꼭대기 한 것은 0.3%가 숫자가 있고 이게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피라미드 형태가 안정적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저런 그림 자체에다 맞춰놨는데 그 맞춰놓은 것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지. 이런 건 우리 인체에서 벌써 이런 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다양한데 실제로는 그 속에 그 외형을 움직이는 개인의 요소는 지극히 작은 신분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통은 안 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의한 그 절차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적은데 0.3%밖에 해당이 안 되지만 결국엔 그 0.3%밖에 안 되는 그 영향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0.3% 자체를 인정하는 개인 그럼으로써 앞으로 장래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데 내가 지금까지 99.7%에 해당되는 엉뚱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인류 자체 가는 방향은 0.3%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99.7% 흡의할 것이 아니라 그 0.3%에 내가 맞춰버리면 인류는 어떻게 되겠느냐? 명약관한 거예요. 명약관은. 이것 가서 이런데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그런 게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의심하는 자체는 실력 문제겠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아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요소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현재 이런 요소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지분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분야가 어느 문화 속에서 있느냐, 그 사람의 환경이 어분야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지분야를 받아들인 이 내용이 다 틀리는 거예요.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지금 이미 굳어져 있으니까 이거 깨려면 더 어렵죠. 이런 내용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